이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논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다. 기억력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추후 분석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가능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집으로 향하던 차를 돌려 일단 눈에 보이는 근처 카페에 들러 아무 종이에다 기억나는 내용을 급히 써내려갔다. 이 당시 기록들이 앞서 조의 서류를 재현하는 토대가 되었다. 기록을 정리하며 차근차근 되짚어보니 초반에 조의 병은 일종의 공감 문제에 근거한 정신병에서 비롯된 게 분명해 보였다. 조가 단순히 마구잡이식으로 상대를 열받게 하는 못된 꼬마였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전형적인 환자로 진단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룸메이트 손에 겪었던 뇌진탕으로 악화된 건지 이후에 나타난 문제 행동들은 방향도 서로 다른 데다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는 듯 했다. 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유도했거나 강간의 의미도 모르면서 소년을 강간하려 했다면 확실히 정서적 공감 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 능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났다. 거의 초인적 수준에 가까웠다.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는 대상을 알아볼 뿐 아니라 고통을 극대화하려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말이다. 이는 숙달된 CIA 요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종류의 기술이지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익힐 만한 건 아니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룸메이트와의 참사 직후 일어난 전술적 변화였다. 수많은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 전까지 조가 선호하던 방식은 상대에게 분노나 자기 혐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첫 사고 이후 곧바로 조는 심한 공포를 일으키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 무엇이 조의 증상을 바꾼 거지? 게다가 애초에 공포심을 유발한 게 조였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100번 양보해서 그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런 공포를 느끼도록 했다고 치더라도 조무사가 조와 밤을 보내며 녹음한 테이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된 거지? 조의 서류를 본 이후 이 수수께끼 같은 환자를 직접 만나보는 것 외에는 결코 답을 찾을 길이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브루스는 내 얘기를 듣지 않을 테니 어떻게 상사를 건너뛰고 일을 처리할지부터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그는 신입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내게 군에 견학을 시켜주면서도 조가 있는 병실은 일부러 피해갔다. 내가 어떤 곳이냐고 묻자 본인 환자에게나 신경 쓰라며 괜히 성을 내고는 다 들리게 중얼거렸다. 누구든 지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런 그에게 협조를 구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브루스를 건너뛰고 병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니, 그 전에 병원장은 어떤 사람일까? 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까? 병원에 가면 병원장에 관해 먼저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날 밤은 겨우 잠에 들었다.